1910년 8년 걸려 준공한 첼시 부두는 유럽 이민자들이 첫 번째 통과하는 미국의 관문이면서 초호화 여객선들로 분주한 화려한 미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첼시 부두의 첫 번째 비극은 1912년 부두를 떠났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미국은 주식 폭락으로 이 항구를 이용하던 대다수 부자들이 파산하고 첼시 54번 부두 전체가 불에 타버리는 사건도 생깁니다. 1967년 아예 다른 지역에 부두가 생기면서는 이렇게 쓰레기만 찬란하게 휘날리는 우범 지역으로 방치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두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54번 부두 철골 뼈대만이라도 남겨놓아 화려했던 과거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또 세월이 흘러 2021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원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 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기는 공연장도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춘 섬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섬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만든 인공섬입니다. 섬의 하부를 보니 눈에 익은 썩은 말뚝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이 바로 쓰레기 날리고 노숙자가 뒹굴던 그 오래된 첼시의 54번 부두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신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높이의 버섯 모양의 파일 132개를 강바닥에 박고 각 파일 안쪽에 흙을 담아서 조경식재까지 자란 이 섬은 공연과 각종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문화예술 공원입니다. 구불구불한 산책로도 만들고 700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을 강 쪽으로 배치하고 메인 공연장은 3,500명, 소 공연장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로 세로 100m 정도의 사각형인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되는 두 개의 브릿지가 공원 밑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섬을 뉴욕시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여행 사이트 익스페디아 회장 베리 딜러와 그리고 그의 아내 퍼스텐버그가 무려 2,6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역대급 기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통큰 기부를 하면은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뉴욕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한 사람의 기부로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에는 개인이 도네이션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베리 딜러를 시샘하는 더글러스 더스트라는 뉴욕 부동산 거물이 환경단체에 뒷돈을 대주면서 반대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단숨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싸움을 부자들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개인, 즉 민간이 나서서 공공미술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공미술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지역 현안도 많고 복지 민원도 많은데 공공미술하는 예산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예산을 잡았다 해도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공미술을 주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성공적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뉴욕의 베슬도 처음 출발부터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허드슨 야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사람이 모여야 하니까 이슈가 되는 공공미술을 먼저 터뜨린 것이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 친구인 스티븐 M. 로스가 기획한 것입니다. 강 건너 저지시티에 있는 워터소울이라는 공공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리처드 러플렉이라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계천 일가의 다슬기라고 하는 이 작품은 미국 작가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는 공공미술입니다.
당시 환율로 35억 원, 2006년 청계천 준공 기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KT가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한 것입니다. 작품 하나에 35억, 그것도 외국 작가에게 서울시 중심 청계천 준공 기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장소를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다슬기 모양의 작품을 선택한 것은 당시 이명박 시장이 다슬기국을 좋아한다고 다슬기를 만들어 바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지만 반대할 만하고 성질 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기 돈으로 기부한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기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관을 했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포항에 설치한 스페이스워크도 포스코 창립 51주년 기념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획하고 포스코가 118억 원 들여 포항시에 기부 체납을 한 것으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공공미술 현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이 많았던 한강 새빛 둥둥섬을 찬성했습니다. 그나마 한강의 볼거리는 새빛 둥둥섬 뿐이라는 이유이고 이 역시 효성그룹이라는 민간 자본이라 가능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없이도 시민 행복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기업은 공공미술을 통해서 최고의 아트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 아트 마케팅입니다. 이제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딜러 회장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하게 들리는 감사의 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공공미술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조건 없이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미술은 번잡한 도심에서 잠시라도 우리들 영혼을 치유해주는 오아시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남녀노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구별 없이 리틀 아일랜드라는 뉴욕의 오아시스에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리틀 아일랜드를 딜러 회장의 이름을 따서 그냥 딜러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베리 딜러, 스티븐 M. 로스, 리처드 러플렉, 문화예술을 아는 사업가, KT, 포스코처럼 돈을 쓸 줄 아는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을 외교나 행정에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